조개 껍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나전칠기 공예. 우리는 할머니 방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자개장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 아름다운 빛깔의 나전칠기 공예에 디자인이 더해져서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나전칠기의 새로운 장을 연 김영준 작가를 만나봅시다. 나전칠기 작가의 공방은 경기도 포천 소호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전칠기 공예 작업의 대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나전칠기 공예가 어떻게 예술작품으로 승화되는지 만나볼까요? 그의 공방에 있는 작은 갤러리입니다. 미술관에 온 것 같은데요. 다양한 현대적인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제작한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어머니의 자개장에 영향을 받았고 그때부터 익숙해졌어요. 자개장은 아름다운데 이것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저는 사라져가지만 이거는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고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홀로 이걸 나전치기를 현대화, 디자인화, 그 다음에 생활용품, 아트 쪽으로 가게 된 동기가 남들이 안 하는 거 없어지는 거지만 제가 이걸 해서 다시 꽃을 피워야 되겠다, 빛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전통 나전칠기는 보통 식물, 동물, 곤충 등 자연물을 형상화해 자개를 목재에 붙여서 지금까지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전칠기를 예술작품으로 작업하고 있지만 김영준 작가는 처음부터 다양한 디자인의 작품을 하게 된 건 아니었다고 하네요. 그도 처음에는 나전칠기 장인들처럼 전통 방식을 고집했었습니다. 이걸 하고서 한 3년 정도 됐는데 저기 강남에 레미안 갤러리라는 데서 전시를 했어요. 젊은 한 30대 주부가 왔어요. 애기 많은 애들이. 한 30대 주부들이. 근데 자개장 이쁘다 그래. 근데 우리 엄마가 참 좋아하겠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어머니가 65, 70 되신 분들이 온 거야. 자개장 너무 이쁘다고, 이렇게 예뻐졌냐고. 그러면서 내가 10년만 젊으면 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겠다는 거야, 이거를. 이건 디자인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도무스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김영준 작가는 주변의 반대에도 디자인의 필요성을 알게 되어 늦은 나이에 이태리와 미국으로 디자인을 배우러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옛날엔 전통에 가까운 거를 좀 개발한 걸 도무스 갔다 와서는 완전 추상이라든가 비구상 쪽으로다가 완전히 다시 나가버린 거지. 그게 계기가. 그 점, 선, 원 이런 걸 썼던 거고, 초창기에는 한국의 전통 민화, 그림 이런 거 갖고 조금 다르게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엔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김영준 작가는 증권사에서 일하던 유능한 애널리스트였습니다.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증권가를 나올 만큼 나전칠기에 왜 끌렸던 걸까요? 증권회사에서 다니다 보니까 내 노력하고 관계없이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제가 예측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가 뭔가를 찾았어요. 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나전치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떠날 때였어요. 주식투자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들이 가는 반대편에 꽃길이 있다. 그거 하나 생각하고 나전치기에 헌신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잘 나가던 애널리스트에서 사양산업인 나전칠기를 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나 아내와의 마찰 등 힘든 일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게 빌 게이츠가 게임기인 엑스박스에
나전칠기를 붙여달라고 의뢰해 오게 되는데요. 이 빌 게이츠와의 만남은 그의 작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메종엔 오브제에 전시를 갔는데 그거를 전시를 보고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저한테 그 다음에 프랑스에 초청을 했어요. 김영준 전시회를 걔한테 열어줬어요. 열어줬는데 그 호텔에서 우연히 묵은 빌 게이츠가 거기 전시장에 와서 본 거야. 그 다음에 한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했단 말이야. 한국 대통령한테 빌 게이츠가 자기 그 IT 산업인 엑스박스에 한국 전통 나전칠기를 붙여서 한국 대통령한테 선물한 거예요. 그 후에도 김영준 작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성좌뿐만 아니라 세계 명사 및 국가원수급 선물을 제작하게 되고 한국의 나전칠기 문화를 해외에 알리게 됩니다. 한 5대5 했었는데요. 지금은 해외 비중이 한 6, 국내 한 4. 지금 해외 비중, 지금도 해외에서 주문 많이 오거든요. 주문을 오면은 해외분이 한 60% 되는 것 같아요. 국내는 한 40% 되고. 앞으로는 해외 비중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들어요. 중국에도 이제 전시 매장을 내니까, 거기 매장을 내니까 이제 앞으로 국내보다는 해외가 더 커질 거다 생각합니다. 나전칠기의 멋은 재료로 쓰이는 조개의 속껍질이 빛을 받고 그 빛이 퍼질 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는 볕이 좋은 날 자개 선별 작업을 합니다. 자개가 이제 부위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요 제일 처음에 제일 넓은 부분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 부분을 작품용으로 쓰는 겁니다. 가공된 자개들은 색상과 빛깔을 확인 후 품질에 따라 분리합니다. 네, 이게 아까 우리 국산 전복을 선별해서 그 좋은 부위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색은 다 다른데 이 중에서도 또 선별해서 자료를 쓰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뉴질랜드산 전복이에요. 국산 전복에 비해서 색이 더 깊고 좀 진합니다. 우리나라 국산 전복은 이렇게 좀 연하면서 아름다움이 있고 뉴질랜드 전복은 이렇게 좀 강해서 청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별로 이제 나온 거에서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자개로 만듭니다. 나머지 부위는 판자개로 쓰고, 판자개도 안 하고 이 부위로 안 하고도 조그만 그런 펜은 또 이런 조각으로 또 해서 제가 또 작업하는데 또 씁니다.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자기는 곳곳에 다 거기에 맞게 자기의 용도가 있습니다. 자개를 붙일 목재 작품을 백골이라고 하는데요. 백골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가공을 해야 자개를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백골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상을 해서 백골을 만듭니다. 이렇게 백골을 만들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생칠을 10개 이게 한 번 정도 칠해요. 칠해서 이제 건조장에서 말린 다음에 다시 또 연하게 또 한두 번 더 하고 사포로 또 잘 다듬고 또 오칠하고 또 사포하고 한 5번 정도면 여기 평평해진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개의 문양을 뭐 나비도 넣을 수도 있고 뭐 꽃도 넣을 수도 있고 기하학으로도 넣을 수도 있고 해서 자개의 문양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 작업이 자개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가장 긴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김영준 작가는 주로 끊음질 방법으로 작품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잡념 없이 집중을 해야 일정한 간격으로 끊음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원으로 된 코스모스 작품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끊음질로 해서 이렇게 자르고 하는 건 제가 최초로 이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제 원으로 코스모스 만들다 보니까 태극 문양을 한번 자개로 만들고 싶더라고요. 이거 태극기 형상하는 그 태극 문양을 파란색, 빨간색 자개를 사용해서 끊음질로다가 하나씩 한 5mm 간격으로 이걸 자르거든요. 이거 붙이는 작업입니다.
나전칠기를 1000년을 넘게 간직할 수 있게 하는 오칠 작업입니다. 오칠을 잘해야 자개의 빛깔이 예쁘게 나오는데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골고루 잘 칠해집니다. 작가의 정성이 느껴지네요. 칠이란 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칠이든지 얇게 여러 번 해요. 그러면 그것이 강도가 점점 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칠을 할 때는 아주 얇게 여러 번 하면은 뭐가 좋냐면 도막 형성이 잘 되고 이게 튼튼해져요. 진짜 1000년은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얇게 여러 번,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런 거는 15회? 15회에서 한 20회 정도. 어지러운 작업장의 모습을 보니 작가의 혼이 느껴집니다. 오칠 작업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요. 김영준 작가만이 노하우가 담긴 오덱입니다. 직접 개발해서 쓸 정도로 작업 시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칠도 한 가지 칠만 하니까 또 재미가 없잖아요. 좀 투명한 것도 필요하고 컬러도 본인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색상 및 입체감이 표현되는 나전식 제작 방법을 만드니까 오칠이 또 컬러가 필요한 거라. 그래서 컬러도 이제 알료도 배합해서 실패를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하면서 몇 년간 씨름씨름 하다가 이제 겨우 돼서 이제 제가 팔진 않고 제 작품 할 때만 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조 과정입니다. 오칠한 작품이 잘 건조가 되어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통풍이 안 되는 실내에서 말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건조할 때도 온도, 습도가 중요한가요? 오칠은요, 습도가 없으면 말리질 않아요. 유일하게 오칠만 습도가 한 70% 전후, 그러니까 70% 60에서 한 75% 사이인데, 또 온도도 20도 전후에서 마르는데, 어떤 건 천천히 좀 얇게 칠해서 오래 시간을 건조해야겠다. 서서히 건조하다면 20도 미만에서도 또 건조시키고, 보통 제일 잘 마르는 건 25% 전후에 가장 잘 말라요. 그래서 여름에 우기 때, 비 왔을 때, 그다음에 온도 높을 때 제일 오칠 잘 마릅니다. 나전칠기의 제작은 자개의 선별, 그리고 디자인 구상 후 백골 제작, 사토질, 오칠, 습도 조절, 자개 붙이기 등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모든 것을 거쳐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 완성됩니다. 나전칠기를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기까지 김영준 작가의 끊임없는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이고 연구한 결과가 있었기에 오늘날 김영준 작가를 있게 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금도 실패를 하는데 실패를 무척 많이 해요. 왜냐면 남들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니까 혼자 하니까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그러면 또 실패하면 또, 근데 실패가 재밌는 게 실패하면은 다음에 그 실패는 안 하니까 또 새롭게 하면, 그러면 또 실패하면서도 또 새로운 걸 또 배우게 되고 깨우치게 되더라고. 그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전 새로운 걸 만드는 거야. 똑같은 거 만들기 싫어. 미셀 여사의 옷에 아이디어를 얻어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일상생활 모든 것이 제 작품이랑 연결이 돼요. 가령 이제 TV에서 한 7년 전으로 기억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때, 남들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보지만 저는 그 미셸 여사가 아주 까만 옷에 하얀 동그라미 있는 그 물방울 무늬를 입었더라고요. 근데 흔한 문양이에요, 그게. 제가 물방울 문양을 영감을 받아서 자개로 일정하진 않지만 또 크고 작고 저 나름대로의 또 패턴을 넣어서 콘솔도 만들고 뭐 그런 식이에요. 다 사람 얼굴이 다르듯이 조개도 빛이 다 다른 거야. 크기도 다 다르고. 근데 그때마다 작품 만들 때 그 조개 껍데기를 구해다가 가공을 하니까 가공이 똑같은 조개가 없잖아. 요번에는 이 조개를 쓰고 요번에는 이 조개에 이 빛을 쓰니까 작품마다 다 새로운 빛이 있는 거죠. 다 생명이 다른 거야. 거기에 새로운 작품 하는데 아주 재미가 나고 신이 나는 거죠. 창의적이고 도전 정신이 돋보인 작품이
자개에 광섬유를 심어서 표현한 작품이 아닐까 싶네요. 어두운 곳에서도 자개의 영롱한 빛이 하나하나 느껴집니다. 자기의 빛인데 바깥에서만 비춰야 이제 빛이 이게 나잖아요. 어두운 색에서는 빛이 안 난단 말이야. 조금이라도 빛이 있어야 이제 자기가 빛이 나니까. 그래서 전시하고 빛의 축제 이런 데서 보고 제가 광섬유 제일 잘하는 업체를 찾아서 해줄 수 있느냐? 한 6개월 씨름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더 이제 발전시켜야 돼. 지금 저거 갖고 또 부족해, 제가 볼 때. 김영준 작가는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며 합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국내외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과 작품 활동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느낀 게 저 혼자만이 해가서는 안 된다. 제가 잘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을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새로운 걸 뭐 창조해야 된다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태에서 공부할 때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한국 기금속 디자인 보석협회 또 회장하고 같이 세계 시장으로 나갈 거를 보석하고 나전하고 오칠하고를 융합시켜서 만들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려고 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다. 여기를 이제 금속으로 기금속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루비를 이렇게 채워서 이렇게 그 저기 움직임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시옷자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뭐 그렇게도 되고요. 그냥 근데 이거를 이제 브로치 겸용으로 하려는데 브로치만 하고 판단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그렇게 합시다. 하나씩만. 하나가 자세가. 그래도 해야지. 김영주 선생님하고 요즘 작품을 아주 재밌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석 디자인이고 김영주 선생님은 나전칠기의 명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융합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김영주 선생님과 저의 작품을 같이 콜라보를 해서 전 세계에 한번 선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한번 그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방 화장품 케이스에 나전칠기를 접목하였고 프랑스 위스키 회사와도 협업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위스키 케이스는 경매에 붙여질 만큼 인기를 끌었다고 하네요. 저기 화장품 케이스 있잖아요. 더 히스토리 오브 후. 그런 게 이제 3,500개씩 많이 만들었다고요. 그다음에 외국 회사, 그 프랑스 회사, 주류 회사, 발렌타인 만드는 회사, 글렌레벳 그런 데서 이제 같이 키트를 만들었고, 뭐 지금도 외국 지금 자동차 회사하고 요트 만드는 회사하고 그 안에 지금 자개하고 오칠로 주문자로다가 자기네가 선택하는 거야. 제가 몇 개 만들어 놓으면 그럼 이거 개인이 그 한 사람이 위해서 하나 만드는 거죠. 그거하고 항공기하고 요트 이런 데서도 지금 같이 콜라보를 하려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다랑아리에 상감한 이 작품도 작업 과정이 매우 난해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석을 세팅하는 방식을 착안해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개의 영롱한 빛깔이 격자선을 따라 촘촘히 박혀 있네요. 조개의 탄산칼슘 성분이 빛을 받으면 프리즘 현상을 일으켜 작품에 다양한 빛깔을 더한다고 합니다. 남들하고 똑같으면 절대 제 걸 찾지 않아요. 저보다 잘하시는 30년, 40년 된 장인들은 나전치기 작품들 잘 만드세요. 훌륭해요. 근데 그분들하고 저가 다른 점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디자인이 다른 거예요. 그분들은 전통 거를 전통으로 하시는 분이고 저는 그런 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처럼 전통 플러스 현대라는 것을 전통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하는 사람도 또 필요하다. 어느 게 낫다, 옳고 그렇다가 아니고 그런 분도 필요하고 저는 그러나 후자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증권사 애널리스트에서 나전칠기 작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영준 작가. 주식격언인
남들이 가는 반대 방향에 꽃길이 있다는 말을 신조 삼아 모두가 만류하는 길을 걸으며 새로운 발자취를 남기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통공예 방식을 고집할 때 나전칠기 현대화를 시도해 국내외의 호평을 받는 김영준 작가인데요. 지금도 생활 속에서 디자인을 발굴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중입니다. 공방을 좀 서울에다가 하나 만들고 전시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배우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가르치고 싶어요. 대학원에서만 가르치니까 대학원에서 배운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대학원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이걸 진짜 소질이 있고 돈은 없어도 배우고 싶어서 저보다 좀 한 1년에 한 명씩은 저보다 좀 뛰어난 제자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제가 이제 어렵게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우리 한국의 자기의 빛을 전 세계에 더 비칠 수 있는 우수한 제자. 그 제자를 앞으로 한 10명 정도만 양성해 나오면은 뭐 죽어도 후회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계 곳곳에 한국 전통문화인 나전칠기를 알리고 쇠퇴해가는 나전칠기 문화에 새로운 자개의 빛을 내기 시작한 김영준 작가는 수입산 나전칠기와 현대문화에 밀려 퇴색해가는 자개공의 현실에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인 색감과 디자인을 접목시켜 세계 곳곳에 한국의 자개공예를 다시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한국의 자개공예가 천년의 빛이 더욱 찬란해지기를 응원합니다.